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가라사대입니다. 오늘은 식탁 앞에 앉아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당신이 보고 의학상식 전파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현미와 통밀, 분명 건강하고자 먹는 음식인데 독이 된다고 말할까요? 왜 건강한 음식이 독이 될까? 거짓이라고 생각되시죠? 진짜 독이 됩니다. 당연히 현미와 통밀, 잡곡밥은 아주 훌륭한 영양식입니다. 백미가 5%이면 통잡곡은 90% 이상이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독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기지 않죠? 지금 증명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자칭 식탁 통역사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식탁 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언어로 바꾸는 식탁 통역사. 이제 잘 모르는 이것에 대한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현미와 통밀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범인은 음식이 아니라 속도이고 원인은 허기입니다. 현미, 통밀, 귀리, 잡곡밥 이름만 들어도 착한 음식인데 그날따라 허기와 짜증이 먼저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 시간에 쫓겨서 점심을 8분 만에 끝냈습니다. 폼 안에 시계가 켜지기도 전에 식탁을 떠난 거죠. 몸 안에는 나 이제 밥 먹는다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입에서 그 신호를 눌러야 위장이 들어온다 하고 시동을 겁니다. 근데 입이 그 스위치를 안 누르면 위는 뒤늦게 허겁지겁 불을 켭니다. 이미 식탁은 치워졌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허기 신호는 늦게 오지만 세게 옵니다. 그때부터 간식 서랍이 우리를 부릅니다. 나 여기 있다. 한 입만. 자, 바로 그 지점이 15분의 함정입니다. 포만감은 입에서 출발하지만 도착은 15분 뒤. 그 15분을 견디지 못하면 몸은 배고픔이라는 거짓 알람을 울립니다. 실험해 봤습니다. 같은 빵, 같은 양, 다른 속도. 하나는 천천히 30회씩 씹고 다른 날은 세 입 만에 삼켰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느리게 먹은 날은 3시간 동안 든든, 빨리 먹은 날은 1시간 반 만에 허기. 여기서부터 과학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씹기 30회. 첫 세 입만이라도. 그게 몸의 포만 스위치를 켜는 최소한의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배 문제만 아닙니다. 기분, 집중력, 심지어 식후 졸음까지 다 달라집니다. 포만의 시계가 늦게 켜진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먹고 늘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천히 먹는 사람은 결국 하루를 길게 산다. 당신의 젓가락 속도가 오늘 오후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가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 안에서는 작은 실험실이 열립니다. 이름하여 씹기 연구소. 첫 번째 실험 장비 턱, 두 번째 장비 혀,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침.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물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숨어 있죠. 이 친구는 전분을 잘게 자르는 분해 요원입니다. 쉽게 말해 입속에서 탄수화물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선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원을 출동시키지도 않고 삼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단체 손님이 몰려왔네? 그래서 소화액을 급히 뿜어내고 장도 허겁지겁 일어나고 결국 우리 몸은 긴급 대피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부룩함, 가스, 그리고 묘한 피로감이에요. 반대로 천천히 씹으면 침이 충분히 섞이면서 탄수화물이 미리 분해되고 위는 여유롭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걸 입에서 소화의 30%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입이 일을 덜 하면 위가 고생하고 입이 제 역할을 하면 위는 편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농담이 있어요. 입에서 게으름 피우면 위장이 야근합니다.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고개 끄덕입니다. 정확하거든요. 이쯤에서 작은 테스트 하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입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턱을 천천히 한번 굴려보세요. 딱 그 순간 침이 고이죠? 그게 바로 몸이 이제 일할 준비 됐어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 없이 삼키면 소화는 무작정 출발한 택배랑 비슷합니다. 주소는 대충 맞는데 도착은 엉망이에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씹기의 물리학, 세 줄 요약. 첫째, 입자는 작을수록 좋다. 둘째, 침이 충분히 섞여야 효소가 일한다. 셋째, 턱의 리듬은 위장의 속도를 결정한다. 결국 씹기는 근육의 일이 아니라 리듬의 일입니다. 한 입 30회는 숫자가 아니라 템포예요. 빠른 템포는 전투 식사, 느린 템포는 명상 식사. 둘 다 밥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외워보세요. 턱이 리듬을 잡으면 위가 노래한다. 이 문장 하나로 당신의 소화는 달라집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배부른데 또 먹고 싶다. 이 말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두 존재가 싸웁니다. 뇌 이제 그만. 충분해. 장 아니거든? 아직 덜 왔거든? 이 두 기관은 늘 시차가 있습니다. 포만의 신호는 입에서 시작해 장을 거쳐 뇌로 도착하는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빠져드는 15분의 함정. 생각해 보세요. 배는 아직 편의점 앞인데 뇌는 벌써 퇴근하려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야, 난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하며 과자를 꺼내게 만듭니다. 포만의 신호가 늦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전달 속도 0.2mg짜리 느린 우체국이에요. 입에서 신호가 출발해 위로, 장으로, 다시 뇌로. 이 복잡한 경로를 다 돌아야 그만 먹어가 도착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신호가 늦는 걸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입은 30회 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코로 3번 숨 쉬세요. 딱 그 사이에 포만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말합니다. 15분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15분을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대화 한 줄, 심지어는 오늘 반찬 짠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시간을 맞춰주는 뇌의 예의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사람에게 밥을 주고 포만 신호가 언제 오는지 뇌파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호 도착이 빨라졌습니다. 즉, 많이 씹는 사람은 12분쯤에 배부르다를 느꼈고 3번만 씹고 삼킨 사람은 20분이 지나서야 느꼈습니다. 그 8분 차이가 바로 간식과의 전쟁 시간이에요. 결국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과 뇌의 통신 속도를 조율하는 기술이에요. 입이 눌러야 하는 첫 번째 스위치, 그게 바로 씹기고 그 신호가 가는 목적지는 뇌의 만족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포만은 뇌가 먹는다. 오늘 저녁엔 이렇게 해보세요. 딱 15분, TV를 잠시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 입 한 입의 속도를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진짜 배부름이란 건 배가 아니라 내가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이니까요. 혹시 이런 날 있으시죠? 점심은 분명 잘 먹었어요. 근데 3시쯤 되면 눈앞에 과자가 왠지 반짝거립니다. 그때 내 머릿속 대사.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한 입만. 그리고 10분 뒤, 한 봉지만은 아니었네. 자, 솔직히 말합시다.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속도의 부작용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뇌는 잠깐의 축제를 엽니다. 당 왔다. 에너지 충전 완료. 하지만 이건 반짝 세일이에요. 30분만 지나면 인슐린이 몰려와서 혈당을 쭉 끌어내립니다. 그때 몸은 또 외치죠. 당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는 이겁니다. 속도가 앞질렀다. 결국 허기는 반복됩니다.
빨리 먹고 빨리 떨어지고 다시 빨리 찾고, 이걸 저는 허기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 루프에 갇힌 사람의 하루는 항상 조금 급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빨리 먹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회사 점심시간이 15분일 때요. 그 순간 제가 웃었어요. 이제 퇴사했잖아요. 그럼 밥도 같이 퇴근시켜야죠. 그분 그날부터 속도를 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녁 과자가 사라졌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췌장이 휴가를 갑니다. 췌장이 쉬면 몸이 잔잔해집니다. 잔잔한 몸은 허기를 덜 느낍니다. 허기가 줄면 기분이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식사 리듬의 선순환.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첫세 입은 30회, 마지막 5입은 절반 크기. 그리고 젓가락을 2번 내려놓으세요. 이 세 동작만 해도 몸은 오늘은 좀 여유 있네? 하고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신호예요. 우리가 찾던 해답은 단백질도 다이어트 약도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속도가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빨리 먹는 사람은 허기를 쫓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하루를 잡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배고프면 성격이 예민해진다. 이거 과학적으로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의 중개센터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세컨드 브레인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뇌. 장의 상태가 좋으면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이 잘 분비돼요. 그게 기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장이 자극받고 불편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뇌는 이렇게 착각하죠. 지금 위험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해. 그래서 배가 더부룩한 날은 사람도 더 까칠해지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이 조용한 날은 신기하게 마음이 넓어요. 같은 말도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마음은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내장 평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를 만든다. 실제로 실험도 있습니다. 느리게 씹은 그룹과 빨리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느리게 먹은 그룹은 식사 후 불안도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심지어 혈압도 살짝 내려갔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명상보다 밥이 먼저인가요? 정답은 네. 명상은 밥을 천천히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괜히 짜증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점심 몇 분 만에 드세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10분이요. 그리고 저는 웃으면서 말하죠. 그럼 화내기엔 너무 빠르셨네요. 그 한마디에 다들 웃습니다. 그게 힐링의 시작이에요. 음식은 단지 연료가 아닙니다. 감정의 리듬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젓가락 속도가 곧 마음의 속도예요. 입이 급하면 마음도 급해지고 입이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오늘 저녁엔 식탁 위에 이 문장을 붙여두세요. 장이 조용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게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천천히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 기술입니다. 당신의 장이 조용해질 때 가족의 목소리도 내 하루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바로 진짜 건강한 식탁의 소리예요. 통곡물 이름은 건강인데 왜 어떤 날은 내장에 부담일까요? 정답부터 말합니다. 문턱을 낮추면 발판이 됩니다. 문턱을 낮추는 첫 번째 기술, 속도입니다. 첫세 입 30회. 포만 스위치를 입에서 먼저 켭니다. 시계가 제때 출발해야 도착도 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술, 수분과 질감입니다. 현미는 충분히 불리고 뜸을 기해. 잡곡은 따뜻한 김을 오래 머금게. 통밀빵은 바삭하지 않게 살짝 덜 굽기. 촉촉함은 효소의 놀이터입니다.
세 번째 기술, 순서입니다. 샐러드 두 젓가락으로 가벼운 신호, 단백질 한두 입으로 속도 조절, 그리고 곡물. 순서만 바꿔도 소리와 팽창감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기술, 입자와 한 입의 크기입니다. 큰 덩어리는 장에게 쇼크입니다. 한 입을 절반으로, 마지막 다섯 입은 절반 크기로. 턱이 리듬을 잡으면 장은 놀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 물의 타이밍입니다. 첫 5분은 물을 미룹니다. 묽은 물이 먼저 내려가면 신호가 흔들립니다. 5분 뒤 따뜻한 물 한 모금. 장에게 예고장을 보내는 예의입니다. 이제 메뉴로 내려가 봅니다. 집밥 버전. 현미와 백미를 7대3에서 시작. 불편감이 3 이상이면 5대5로 한 단계 낮추기. 잡곡밥은 찜기에 한 번 더 뜸 들이기. 밥그릇은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그릇으로 고정. 반 공기 15분을 기본선으로. 빵러버 버전. 통밀 100 대신 발효 길게 한 사워도우 한 조각. 아보카도 얇게. 달걀 반 개로 속도 브레이크. 빵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3분의 1의 시작. 씹는 시간으로 포만 스위치를 켠 뒤 빵을 입장시키세요. 외식 생존술. 반 접시 경계선 마음속에 긋기. 샐러드 먼저 대화 2마디. 젓가락 내려놓고 코로 3초 들숨 3초 날숨. 튀김보다 씹히는 것. 마지막 5입 절반 크기면 과속이 멈춥니다. 틀니와 예민한 장을 위한 배려 팁. 질감은 더 부드럽게. 밥은 도정도 한 단계 올리거나 죽으로 시작. 빵은 수프와 함께. 첫세 입 30회는 그대로. 속도가 약입니다. 가스와 소리가 걱정될 때 발효의 저울을 천천히 옮깁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씹기 30회. 샐러드 단백질 곡물 순서. 식후 30분 가벼운 산책 10분. 소리는 낮아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한 장. 오늘 메뉴. 첫세 입 30회 체크. 물 5분 뒤 체크. 식후 30분 숫자 3개. 불편감 0에서 5. 배부름 0에서 5. 기분 0에서 5. 세 줄이면 내 장의 언어가 보입니다. 일주일 미니 플랜. 1일차 반 공기 15분으로 출발. 2일차 순서를 샐러드 단백질 곡물로 고정. 3일차 현미와 백미 비율을 몸에 맞게 조정. 4일차 빵은 사워도우로 테스트. 5일차 저녁 15분 산책 추가. 6일차 마지막 5입 절반 크기 습관화. 7일차 기록을 펼쳐 나의 기본값 선언. 저녁은 반 공기 15분. 점심은 현미 5 백미 5. 아침은 따뜻하게. 문장 하나만 가져가세요. 좋은 음식은 방식이 올 때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속도, 수분, 순서, 한 입 크기.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의 목표. 배가 먼저 조용해지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오는 식탁. 현미와 통밀은 오늘부터 문턱이 아니라 발판입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 주머니 속에서 과자가 저를 부릅니다. 오늘은 한 봉지만 먹자. 근데요, 이상하죠? 집에 도착하면 두 봉지째가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속도의 후폭풍이에요. 아침을 6분 만에 먹었죠. 그 순간 혈당은 번쩍, 기분도 번쩍. 잠깐의 축제가 끝나면 인슐린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습니다. 그리고 몸은 외칩니다. 당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말은 이겁니다. 아니요, 속도가 앞질렀습니다. 우리는 허기를 쫓고, 허기는 우리 지갑을 쫓고, 체중계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이게 바로 허기 루프, 속도가 만든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예요. 루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췌장부터 쉬게 해야 합니다. 췌장을 쉬게 하려면 입이 먼저 일해야 합니다. 입이 일하면 위가 준비하고, 위가 준비하면 췌장이 과속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첫세 입 30회. 마지막 5입 절반 크기. 젓가락은 2번 내려놓기. 그리고 물은 5분 뒤 따뜻하게.
회사 점심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앞과 끝만 바꾸세요. 처음엔 스위치를 켜고 마지막엔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중간은 자동으로 정리돼요. 그리고 오후 3시. 그때 단 음료가 당신을 부릅니다. 커피? 초코? 쿠키? 그 순간 이렇게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90초만 걷습니다. 턱을 3번 굴리고 코로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몸이 말합니다. 아, 오늘은 추격전 아니구나. 퇴근 1시간 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느린 간식 하나 준비하세요. 삶은 달걀 반 개, 견과 한 줌, 미지근한 차 한 잔. 씹히는 시간과 따뜻한 온도, 이 두 가지가 췌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약은 없습니다. 자, 이제 외쳐볼까요? 빨리 먹는 사람은 허기를 쫓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하루를 잡는다. 오늘의 미션 4가지입니다. 첫 세 입 30회, 마지막 5입 절반 크기, 오후 3시엔 90초 걷기, 물은 5분 뒤에 따뜻하게. 이 4줄이면 루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시 당신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댓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의 허기 점수 0에서 5 중 몇 점이었나요? 저는 3점. 그래도 과자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과자 서랍을 닫아줄지도 모릅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소리 폭탄이 터집니다. 오랜만이야. 건배. 야, 이거 맛있다. 접시가 돌고 말이 돌고 젓가락이 춤을 춥니다. 그 순간 제 손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가죠. 오늘만은 괜찮겠지? 네, 바로 그 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젓가락은 자동 운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대화는 빠르게, 씹기는 대충. 이러다 보면 폼한 신호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결과요? 돌아오는 길엔 늘 똑같죠. 오늘 너무 먹었다. 그래서 오늘은 외식 생존법 3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신호. 샐러드 2젓가락, 그리고 대화 한 줄. 요즘 어때요? 이 한마디면 폼한 스위치가 미리 켜집니다. 배보다 입이 먼저 준비되면 그날 밤 속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중간 신호. 젓가락 내려놓고 코로 숨 한 번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세요. 이게 바로 식탁의 숨 고르기 버튼입니다. 한 번만 눌러도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옆 사람이 왜 멈췄어? 물으면 폼한 신호 기다리는 중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마침 신호. 마지막 5입 절반 크기로. 접시 한가운데에 경계선을 마음속으로 긋습니다. 이 아래는 내일 점심용. 이 한마디면 오늘 과식은 없습니다. 튀김보다 씹히는 걸 고르세요. 바삭은 유혹이지만 촉촉은 생명입니다. 국물은 시작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 등장시키세요. 위장이 준비된 뒤엔 아무리 짠 음식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요? 한 잔마다 물 한 잔. 술 2잔째에 물 미션 성공하신 분,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이 덜 무겁고 표정이 덜 붓습니다. 이제 핵심만 외워볼까요? 샐러드로 시작하고 숨으로 멈추고 절반으로 끝낸다. 이 3줄이면 어디서든 내 속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적은 음식이 아닙니다. 속도와 분위기 그 2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내 젓가락은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센스예요. 마지막으로 미션 하나 드릴까? 오늘 저녁 모임에서 이 3줄 써먹어 보세요. 샐러드 숨 절반.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저 젓가락 2번 내려놨습니다. 그 한 줄이면 다른 분들의 젓가락도 멈춥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의 식탁엔 리듬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생깁니다. 이름하여 반공기 15분 프로토콜.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줄이면 끝나요. 반공기 15분, 한입 30회, 그리고 호흡 3초. 이 4줄이 당신의 식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반공기.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몸이 딱 좋아요. 라고 말하는 양이에요.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흰 그릇. 그게 오늘의 무대입니다. 작게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먹는 겁니다. 두 번째, 15분.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몸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포만 신호가 도착하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통의 시간표예요. 그럼 그 15분 동안 뭐 하냐고요? 대화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 한마디면 이미 폼 안의 시계가 켜집니다. 밥보다 먼저 따뜻해지는 건 말 한마디예요. 세 번째, 한 입 30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턱이 30번 움직이면 뇌가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준비됐어. 씹는 동안 침이 효소를 꺼내고 위장은 부드럽게 시동을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의 워밍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 3초. 코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세요. 이건 단순한 숨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리모컨이에요. 음식이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속도가 돌아옵니다. 15분이 너무 길어요. 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식사쯤 되면 몸이 먼저 말합니다. 이게 원래 내 속도였구나. 실패해도 괜찮아요. 식탁은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망쳤다면 내일 한 입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회복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가족 식탁엔 전염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천천히 씹어도 나머지 모두의 젓가락이 느려집니다. 15번쯤 씹을 때쯤이면 웃음이 터지고 그게 폼 안의 신호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에 딱 4줄만 붙이세요. 반공기. 15분. 30회. 3초. 이건 다이어트 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번역기예요. 배가 조용해지고 마음이 따라 조용해지는 그 순간 오늘의 피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식탁이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록은 귀찮다. 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귀찮습니다. 근데요, 그 10초짜리 귀찮음이 당신의 식습관을 뒤집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강한 건 기록입니다. 그러면 다들 웃어요. 근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 그냥 쓰기만 했는데 간식이 줄었어요. 왜일까요? 기록은 몸의 통역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장만 준비하세요. 제목은 3줄 일기. 식후 30분에 3줄만 씁니다. 첫 번째 줄, 불편감. 0에서 5까지 숫자로 표현하세요. 배가 더부룩했다면 3, 괜찮았다면 1. 두 번째 줄, 배부름. 너무 꽉 찼다. 5. 딱 좋다. 3. 아직 좀 배고프다. 2. 세 번째 줄, 기분. 나 괜히 짜증났나? 오늘은 평화로웠네. 짧게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이 3줄이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순간 당신의 식습관은 스스로 고쳐집니다. 왜냐면 몸은 데이터를 보면 정직해지거든요. 어제의 숫자와 오늘의 숫자가 다르면 뇌는 말합니다. 아, 내가 뭘 바꿨구나.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재미있는 건요. 3줄 일기를 쓰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불편감이 줄고 배부름이 일정해지고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즉, 몸이 나를 코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록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5점. 배 터질 뻔했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한 줄이 내일의 3점으로 바뀝니다. 3줄은 단순히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대화록이에요. 몸은 이미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기록은 그 신호를 자막처럼 읽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도전해 볼까요? 오늘 저녁 밥을 다 먹고 30분 뒤에 메모장에 이렇게 써보세요. 불편감 2, 배부름 3, 기분 4. 오늘은 성공 느낌. 끝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첫 번째 건강 데이터예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제 세 줄 일기 완성했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미와 통밀이 문제라기보다 속도와 리듬이 답이라는 사실. 한 입의 속도가 바뀌면 하루의 표정이 바뀝니다. 정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반공기 15분 30회 3초. 이 네 줄이 식탁의 스위치입니다. 입에서 시계를 켜고 위는 준비하고 뇌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꼭 가져가세요. 빨리 먹는 사람은 허기를 쫓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하루를 잡는다. 이제 시청자 미션 드립니다. 오늘 저녁 첫 세입 30회. 물은 5분 뒤 따뜻하게. 식후 30분에 세 줄 일기 쓰기. 불편감 몇 점, 배부름 몇 점, 기분 몇 점이었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댓글 예시 이렇게요. 불편감 1, 배부름 3, 기분 4. 오늘은 속도가 내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과자 서랍을 닫아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 터치가 누군가의 저녁을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내 식탁이 달라지면 가족의 하루가 바뀝니다. 다음 편 예고 드립니다. 태초 먹거리의 균형, 단백질 지방 섬유의 황금 비율. 무조건 줄이고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가 조용해지는 균형 접시를 실제 접시 위에 그려드립니다.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편안하게. 당신의 시간표에 딱 맞춘 실전 가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약속 한 줄. 한 입의 속도가 저를 지킵니다. 그 속도를 믿으시면 몸은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여기는 100세 건강 가라사대였습니다. 식탁 옆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